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마인드 강연 제목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어, 마인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어, 교육과 학습, 숙련 등을 통해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통틀어서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은 보통 뭐 학교에서나 이렇게 배우는 그 수준을 그 지식이라고 하죠. 그에 반해서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의 지혜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혜롭다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름을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말을 한다. 뭐 이런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듣는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강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 유명한 솔로몬 왕, 실존한 인물이죠. 이스라엘의 2대 3대 왕이죠. 사울 왕, 다윗 왕의 그 아들 솔로몬. 솔로몬 왕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창기라는 창기 둘이 있었는데, 창기는 몸을 파는 여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창기들이 이제 두 명의 창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각각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빠는 누구인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두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한 여인은 좀 비둔한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생명에 관심 없는. 잠을 자다가 이제 어쩌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옆에 있는 동료의 아들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얼른 자기 죽은 아들을 그 친구한테 옮기고,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한테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자기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이제 그렇게 지내는데, 그 죽어 있는 그 이제 원래 그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 아이를 보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막 정말 그 슬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 알죠, 어머니는. 예. 그래서 보니까 살아있는 저 여인이 자기 진짜 살아있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라. 이 죽은 아이 여자는 아니야, 이게 내 아이야.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창기라는 특성상 이 자기 아이를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고을 원님이 판결을 해도 이 판결이 잘 안 나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왕에게 이제 어쩌다가 올라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보니까 서로 산 아기는 자기 아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아니라고 하고 이제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정말 그 자기 어머니를 찾아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떻게요? 옆에 서 있는 장군에게 이제 장수를 불러서
이 아이를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꼭 각각 나누어 주라는 거죠. 너무 쉬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살아있는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살아있는 참 엄마의 마음은 이제 불붙는 것 같죠. 아이고, 멀쩡히 살아있는 내 아들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진짜 죽게 생긴 거죠. 그때 이 어미는 왕에게,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가 잘못했으니까 저 사나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시고 살려달라고 이제 막 왕 앞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걸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잠깐 저 산 아이를 이 여인이 참 어머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참 어머니에게 돌려준 거지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심리해서 판단한 거죠. 정말 죽은 아이를 둔 어미는 내 아이도 되지 말고 저 여인의 아이도 되지 말고 그냥 둘로 나눠서 그냥 나누어 주세요 하는데,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는 지혜롭게 삶을 사는 걸 참 원합니다. 울산에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울산에 이제 현대 자동차, 현대 그 동구를 옛날에는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 뭐 여러 가지 현대 그런 회사들이 많았는데, 그 현대의 그 창업자 되시는 고 정주영 회장, 여러분 그분 정말 참 지혜로우신 분이죠. 대표적인 일로 보면 1983년 서산 방조제 물막이 공사, 약 6.5km 중 이제 6.5km의 폭을 이제 그 바다를 이 협곡을 가로막아서 그 물을 이제 퍼내서 거기다가 육지를 만드는 거지요. 흙을 채워서. 그 공사를 하는데 약 6.5km 중 270m를 남기고 이제 중단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초속 8.2km, 2m, 초속 8.2m의 유속이 흘러서 바위가 저기 집채만한 바위를 부어도 이제 유속이 휩쓸려 가는 거죠. 그 당시 네노라 하는 그런 토목이 기술자, 많은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지만 이 일 앞에 이제 쩔쩔 매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고 정주영 회장이 이 상황을 딱 와서 보니까 어째요? 이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폐유조선, 그 길이가 이제 322m 되는 폐유조선이 이제 마침 있었는 거죠. 그걸 이제 끌다가 그 해체하기 전에 그 이제 빈 배를 끌어다 가지고 그 물 채워서 이제 이제 가라앉혀서 이제 그 공사를 하게 됐다는 그런 정말 그 실화가 있는데, 그 유명한 정주영 공법, 이런 이제 공법이 생겼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가 쉽게 이제 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나 참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삶 속에 참 지혜로운 그런 것들 우리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지혜는 정말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 속에 참 많이 묻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 그 실버분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지혜로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저는 이제 그 롤러코스터, 우리 저 사진에 보면 롤러코스터 나오죠.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한번 타보셨습니까? 요 경주에 가면 요 놀이공원이 있는데 저 사진에 보면 저렇게 뭐 별로 높지 않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롤러코스터에 이제 그 기차가 덜덜덜덜덜 이제 그 시작점에 올라가서 갑자기 이제 땅바닥으로 꽂히다시피 하면서 이제 도는 거죠. 굉장히 이제 참 어지럽고 저는 참 롤러코스터를 잘 안 타요. 왜 돈 주고 타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지러운데 돈을 받으면서 타면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좀 어떻게 불안합니까? 높은 나무에 올라가면 안정되다 하는 분 있어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불안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의 안정이 되고 좀 평안하죠. 우리가 바다에 가서 이제 배도 이제 이렇게 타보는데 저는 그 일본 갈 때 제가 배를 한번 타봤는데 배를 타기 전에 사람들이 멀미약을 막 찾더라고요. 멀미약을 막 먹더라고요. 우리가 단체로 갔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뭐 울릉도 갈 때도 한번 타봤지만 이렇게 파도 치고 이렇게 앞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니까 나중에는 막 뒤에서 막 배멀미 하는 막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 보니까 무서워요. 예. 우리가 정말 높이 올라가면 그래서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이제 멀리 볼 수 있으니까 이제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떠냐 하면은 불안하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안정되고 불안하지가 않죠.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시골에 이제 아주 집인데 시골집인데 이제 왜 제가 저런 사진을 보였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고향. 여러분 정말 집이 자기가 사는 집이 화려하지 않고 뭐 잘 사는 집이 아닐지라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죠? 네. 정말 고향을 생각한다거나 그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제일 마음이 평안한 어린아이가 제일 쉬는 상대가 누굽니까? 어머니의 품이죠.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아이는 제일 이제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쉼을 가진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에 그 어머니와 함께 있는 아이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어머니는 나의 실수, 허물,
연약함 모든 것들을 감싸주는 쉴 수 있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네. 경영의 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그 회사 그 유명한 그런 그 일본의 유명한 그런 그 회장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엄청 가난하게 이제 살았답니다.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하게 이제 그렇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사는데 또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몸도 참 허약했답니다. 그 몸도 허약할 뿐만 아니라 뭐 가난하니까 이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못 배웠지요. 그런데 이분은 그 참 그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또 경영을 하는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여기 그 이분이 쓴 책 중에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뭔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사업은 돈이 전부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업은 이윤이 전부다. 뭐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분은 좀 말이 좀 약간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그래서 이분이 그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을 배웠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성실한 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것이 도움이 된 거죠. 이분은 또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몸 건강을 이제 챙기면서 그렇게 사신 거죠. 운동도 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운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겨울에도 시내 가보면 운동하시는 분 있어요. 어떤 분이요? 몸이 막 그 이제 풍이 와가지고 몸이 한쪽이 마비가 되어가는 그 몸을 그 마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하시라. 그러니까 운동은 누가 하느냐? 약한 사람이 해요. 자기 건강하다는 사람은 운동 안 해요. 뭐 건강한데 뭐 그렇죠, 여러분. 또 이제 이분이 이제 못 배운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거죠. 회사를 경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똑똑하면 회사를 경영을 잘 할 것 같고 많이 배우면 뭐 잘 사람들이 이끌어 갔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웠다고 자기를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하는데 또 사람 살아가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쓴 책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봤는데 사업은 사람이 전부다. 일과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뭐 이런 이제 좀 제목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자, 플라톤의 행복의 조건 5가지를 보면 먹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교류와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뭐예요?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우리는 뭘 하면
모든 부분에 완벽하기를 참 바라잖아요. 재산은 어때요? 먹고 살기에 넉넉한 그런 재산을 우리는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해도 뭐 이 외모도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를 바라는 그런 부족함 없는 외모를 꿈꾸고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우리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어떠다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청종할 수가 있고, 내가 건강이 내가 좀 몸이 약하다는 걸 알면 몸 운동도 하고 이제 건강을 이렇게 신경 쓰지요. 그처럼 우리는 참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우리가 마음이 참된 쉼을 얻는 것은 우리가 나무에 높이 올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의 평안은 어디에 있다고요?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제 보통 이제 자기 자신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점수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제 점수를 높이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점수는 얼마를 채점을 주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자신에 대해서 점수를 몇 점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 50점 이상, 뭐 80점, 아주 이제 높은 점수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채점을 주고 있죠.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이제 높이 이제 채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도 이제 높이 이제 마음을 높이 두면 그게 마음이 이제 그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불안한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높이 채점을 이래 두고 있으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내가 80점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사람들이 내가 만족을 하는데, 내가 80점으로 나를 채점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50점으로 대하면 너무너무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30점으로 대하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 잠을 못 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이 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점수를 낮게 뭐든지 낮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데 그게 우리를 지혜롭게 살게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30점으로 나를 점수를 해놓으면 누가 나를 30점으로 대해줘도 50점으로 대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30점으로 해놓으면 모든 일이 이제 감사한데
나를 80점이나 50점 해놓으면 그보다 못한 점수로 나를 대주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죠. 우리 실버 어르신 여러분, 정말 자신의 점수를 낮게 놔두고 또 가족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자녀들의 손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자체만으로도 지혜롭게 세상을 사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안정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정말 허물과 연약함, 부족함 이런 모든 것들을 감싸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정말 마음에 쉼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의 그 마인드 강연의 그 제목은 지혜인데, 여러분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높이 이렇게 점수를 두지 말고 낮게 두셔서 정말 모든 일에 행복하시고 인생에 참된 그런 평안을, 안정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